진행하겠습니다. 네. 파리님 안녕하십니까? 파리님 오늘도 성공 투자 하셨죠? 파리님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잘 가던데요? 일단 그 큰 거 두 개 있지 않아요? 하나는, 그게 하나는 약간 건강 관련된 거고, 하나는, 게임주. 어. 요즘 일할 맛 날 거예요. 우리 그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바로 얘기를 하면 우리 VIP 회원들이 네. 잠시만요. 이 잭이 불량인가 봐요. 방송할 때마다 그러는데. 네. 유빈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VIP 회원들이 그래. 우리 VIP 방송에서 제가 최근에 추천하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오잖아요.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산업 자체가 막 게임으로 갔다가 엔터로 갔다가 반도체로 갔다가 그다음에 뭐 언택트로 가다가 계속 돌잖아요.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상승 나오거든요. 지금 시장 트렌드가 급격하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물론 조정이 따라갈 수는 있죠. 이렇게 살살살살살 이렇게 조정도 들어올 수도 있지만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길어요. 그럼 개인들은 이제 진입하기가 어렵죠. 갈수록 어렵죠. 왜냐면 가격이 계속 비싸지니까. 네, 레몬님 안녕하세요. 가격이 계속 비싸지는 겁니다. 기회를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시청자들은 기회라는 게 있죠. 아직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 종목들이 못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업황이 어렵죠. 어떤 중국 사드 이후로 뭐 롯데, CJ 그룹들 완전히 막 박살 났잖아요. 완전 박살 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화장품, 한류에 관련된 그런 회사들의 타격이 엄청 좀 심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그때 사신 분들은 엄청난 박살이 났을 건데 지금은 박살 날 대로 박살이 났어요. 여기서 더 안 좋을 수는 없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살살살살 조정 받을 때 모아 가야 되겠죠. 그 안에서 좋은 것들. 중국의 사드 문제는 우리가 평생 갈 거 아니잖아요. 계속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중국과 갈등이 있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그 관계는요. 나라의 사실상 존폐가 달려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출 규모가 중국이 23% 이상 되고 미국이 12에서 13%가 돼요. 우리나라 수출 규모 나라별 수출 규모를 봤을 때 중국이 23%, 23점 몇 프로가 나오고 미국이 한 13, 14% 나오거든요. 많이 가봐야 14%입니다. 그럼 거의 더블 스코어예요. 더블 스코어. 그러니까 중국몽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가 중국 사람들의 그 시민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은 굉장히 깎아내리잖아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 나라의 성장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랐는데 국민의 그 어떤 가치관, 소득 수준에 대비해서 이 생각의 높이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그런 거, 질서, 어떤 배려, 존중 이런 게 사실상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좀 이렇게 싫어하고 무시 아닌 무시를 해요. 사실 이것도 차별이죠.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서 인권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돼요. 물론 그들이 존중받아야 될 자세가 안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미국에 의존하는 그 산업, 경제에 미국에 의존을 했다면 지금은 중국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스템이 지금 이미 다 와버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자동차들 어떤 뭐 화장품, 뭐 한류, 물론 요즘 한류 잘 나가죠. 뭐 여러 가지 산업,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사줄까요? 중국이 많이 사주죠. 중국 보세요. 관광객들 오면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관광객 거리도 멀 뿐더러 거리가 멀어서 일단 잘 안 오고 우리나라는 좀 관광 산업이 관광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사실 뭐 어떤 휴양지를 본다거나. 근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다 쓸어갑니다. 화장품, 긴, 뭐 먹을 거, 가전제품, 뭐 그들 사이에서 뭔가 유명하다 싶으면은 싹 쓸고 가요. 밥통, 뭐 쿠쿠전자 밥통, 뭐 1위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밥통을, 야 밥솥, 그것을 가정 내에서 은근히 밥솥이 없는 가정이 많았었고 10여 년 전에는. 네, 안녕하세요.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마트님 어서오세요. 광망님 반갑습니다. 계단골님 안녕하세요. 근데 미국인들은 걔네들은 왔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하는 거지 어떤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회사의 펀더멘탈과 정치에 관련된 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사업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치 얘기가 왜 나옵니까? 정치는 정치인들한테 맡기면 돼요. 나라 간의 그 외교 안보 라인 다 뭐 지들 그거 국민들이 그거 세우려고 그 월급 주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1번 한번 눌러보세요. 1번. 막말로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나라 GDP가 올라가고 그 기업들의 매출액이 올라가는 것은 지금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중국이에요, 중국.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뭐 물론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박근혜도 중국 갔잖아요. 시진핑 그거 군사행렬 할 때 열병식 갔잖아요. 시진핑 그거 있을 때 박근혜도 갔습니다. 그냥 문재인이 가는 게 뭐가 이상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국과의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중국이 사드 때려버리니까 사드 보복 때리니까 롯데, CJ 그냥 쫓겨나잖아요. 헐값에 매각하고 건물들 매각 때려버리고 막. 야, 너 나가. 그러니까 나가잖아. 만약에 중국 기업의 어떤 알리바바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마윈이 왔어요. 샤오미가 와가지고 뭐 화웨이, 샤오미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산 공장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중국과 사드 문제가 있어요. 야, 샤오미, 화웨이 나가 이 새끼들아. 우리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공장이 있어도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어. 야, 나가. 할 수가 없어요. 북한만이 가능하지. 네, 안녕하십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나가 하면은 기업들은 예 하고 기업들이 혹시나 정부의 도움을 요청한 정부는 일단 팔짱 끼고 지켜만 보죠. 그렇잖아. 트럼프가 야 관세 철강 관세 25% 포스코 니들 독점했잖아. 25% 때려. 현대제철 때려. 나머지 철강 수입 금지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에서 야 트럼프 쉿 너 죽을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라니까. 우리나라가 트럼프한테 뭐라 하지도 못하고 시진핑한테도 뭐라 못합니다. 중국 미국한테. 근데 반대로 미국이란 나라는 국방력이 세계 최강이니까 미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게 뭐냐면
중국에 어떤 미국 기업이 있으면 중국이 나가라고 하잖아요. 미국 기업한테 마이크로소프트 나가 그러잖아요. 바로 때려버립니다. 미국은 바로 관세 막 50% 보복, 30% 보복,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해야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면 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 겸손투자클럽 카페 그 글들 다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늦게 본 사람들은 이미 상황 끝나 있습니다. 그런 거는. 투자에 참고가 될 만한 제가 자료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아, 겸손이 왜 이런 자료들을 올려놨는지 그 의도를 보시면 투자하는데 굉장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결국 중국과의 문제, 사드 문제는 한학령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다 풀릴 수밖에 없어요. 이어정님 25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게 만약에 풀렸을 경우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다시 한류의 열풍이 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중국 소비자 관련주들이죠. 그걸 지속적으로 우리는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 자, 그 다음, 미국 주식을 해야 되나요? 한국 주식을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까지 미국 주식은 우상향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그냥 미국 주식이니까, 미국이니까 하는 거다. 한쪽, 어떤 거라든지 한쪽에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투자에 있어서는요. 네, 처음님 반갑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들은 비쌉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10년간, 지난 10년 이상 동안 계속 우상향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주식 하는 겁니다. 물론 제 말 듣고, 작년에 제 말 듣고 테슬라 사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먹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년과 재작년 뭐 150%에서 200% 이상 수익이 났을 겁니다. 미국 주식을 무조건 하지 마라가 아니라, 미국 주식을 내가 왜 하는가? 왜?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이니까, 지난 10년간 계속 올라갔으니까, 쉬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미국 주식은 지난 10년 이상 동안 계속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사실 지수가 제자리예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 제자리죠. 여기와 여기 다 제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안 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반대로 생각을 해야죠. 지난 10년간 한국 주식이 못 올라갔으면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난 10년간 한국 주식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도 못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단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와 여기 위치가 똑같습니다. 10년 동안. 굉장히 업해 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 지금 VIP 회원들, 저랑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 저랑 같이 성장하신 분들,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쭉 가신 분들, 자산 증식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회원분들이 많은 거예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도 그럴게. 그게 가치 투자의 위력, 복리의 위력이잖아요. 지난 10년간 박스권을 쳤다. 지수는 2000포인트대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 안 움직였으니까 앞으로 이제는 올라갈 확률이 아니라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때 주식을 해보셨던 분들은 알아요. 근데 다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때 주식을 제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주도님 안녕하십니까? 신토미님 안녕하세요. 파밍님 안녕하세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 뭐 해봐야 뭐 여러분들 하는 거 뭐 뻔하잖아. 구글 뭐 엔비디아 뭐 디즈니 뭐 해봐야 뭐 코카콜라 뭐 나이키 뭐 해봐야 또 남들 또 우르르르 간 또 뭐 테슬라 뭐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스타벅스라든지 미국의 중소형주를 뭘 합니까? 다 영어로 돼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데. 이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 사람들이. 이 경험을, 이 대세 상승 지수가 4배가 올라갔어요. 5,000포인트가 2,000포인트 갔다니까요. 이때요 사람들요, 저 주식 입문했을 때 우리나라 미래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때 왜? 1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으니까. 여기 보세요. 2002년이죠 여기가. 2002년 기준으로 제가 주식을 첫 입문할 때 2002년 1월 달에 입문을 했거든요. 이때 제가 입문을 할 때도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2002년과 1992년에 주가 위치가 똑같았어요. 똑같습니다. 지난 10년간 못 올라갔다. 이거. 지수가 똑같은 거 아니냐. 92년도하고 2002년도 똑같았다.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여기서 인생 역전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반대로 하신 분들은. 이걸 반대로 한 사람들은 인생 역전이 된 거죠. 이 500포인트가 2000포인트 갔으니까 5, 4, 20이잖아요. 자, 4배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는 막 여기서 4000포인트 가고 5000도 가고 6000도 가고 7000, 8000 가버리면, 그리고 그게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저는 몰라요. 이 방송이 성지순례가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글 올리는 거 가상화폐 그거 성지순례 다들 오셨죠? 2017년도 12월 달에 글 올리는 거 찾아보세요. 4천 가요. 코스피가 4천도 갑니다. 6천 갑니다. 8천 갑니다. 만도 갑니다. 그때가 예를 들어 뭐 2025년이다. 예를 들어, 그니까 뭐 간다는 얘기 아니라 그때 2025년도에 코스피가 예를 들면 한 6,000포인트 간다. 그럼 지금 시청자들, 저랑 같이 함께 한 목표를 향해서 성장을 하시는 분들이 남아 계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 순간처럼. 2015년도부터 저랑 함께 하신 5년 기준, 2015년도부터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오늘 시청자들의 어떤 태도와 어떤 질문의 내용들을 봤을 때 굉장히 재밌죠. 그건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무엇을 느끼냐. 나도 한때 저랬지. 나도 한때 우리나라가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 나도 한때 내 종목이 안 갈 거라고 생각했어. 왜? 1년, 2년, 3년 동안 안 올라가거든. 근데 4년, 5년, 6년 차에 팍팍팍팍 하고 지난 3년, 4년 동안 안 올라간 게 1년도 안 돼서 300%, 500% 가잖아요. 그리고 그 1년 뒤에는 1000% 찍어버리고요. 주식시장은 항상 그대로인데 사람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30대 시청자들이 어떻게 과거의 10년 전 그거를 디테일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흐름을 경험을 못 해봤는데.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경험이 안 돼요. 그때는 20살이었고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때 경험이 없으면 경험이 있는 사람의 어떤 조언을 받아서 본인이 공부를 통해서 내 걸로 받아들이고 과거 흐름을 봐서 앞으로의 그거를 보고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투자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불확실성이라 그런 거거든요.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를 안 하려고 해요. 주식은 무조건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헬이다. 헬조선이다. 안 올라간다. 그렇게 당정 지어버립니다. 급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30대가 이제 40대가 되었을 때 지금 30대가 엄청난 주식의 실패를 경험하고 40대가 되어 10년이 넘어갈 때는 그때서야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반대로 지금 40대 시청자가 주식을 잘하죠. 저랑 같이 하신 분들. 왜? 40대 50대는 그 전에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20, 30대들이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직 모르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혈기왕성해가지고 막 주식을 사고 팔고 합니다. 거기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 보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20대인가요? 자, 30대가 돈을 제일 많이 버나요? 아니죠. 최소 40대, 보통 50대, 60대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법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단순히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아파트를 가장 오랫동안 보유를 했기 때문에 돈을 번 거예요. 20, 30대가 아파트가 뭐가 사봐야 얼마나 보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뭐 전월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40대 이상 이런 사람들은 50대 기성세대들은 부동산을 10년, 20년 가지고 있었더니 쫙 올라간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근데 주식은 10년, 20년 보유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당장 안 올라간다고. 한 달, 두 달, 세 달 보유했다고 안 올라간다고. 1년, 2년, 3년을 보유했는데 안 올라간다고 포기해버립니다. 이 주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 부동산 가격도 최근 2, 3년, 2년, 2, 3년 사이에 4, 5배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강남 어디 뭐 가파른 데는요. 뭐 과천도 엄청나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라는 것도 1년, 3년, 5년 이상도 안 움직이다가 내가 3년 동안 뼈 빠지게 들고 있다가 안 움직여요. 근데 4년차 되고 3달 만에 원금 다 회복해버리고 마이너스 50% 됐던 걸 3달 만에 회복해버리고 그로부터 1년도 안 돼서 100% 수익 나고 또 얼마 안 돼서 몇 달 지나서 300%, 500%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뭐라 그러느냐. 떨어지고 있을 때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그 상태에서 꾸준히 계속 사야 된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추가 매수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받는 그 월급에서 먼저 떼가지고 주식을 추가 매수를 반드시 하셔라. 내가 이거 VIP 회원들에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가지고 있는 물량 수익 극대화시키고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인드로 분할 매수를 하면 되거든요.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이번 달 월급 받으면 또 사는 거고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또 사는 겁니다. 이처럼 주식은 계속 사는 거지 사고 팔고 하면은 안 돼요. 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그겁니다. 뭐 업앤다운 뭐 이런 전문 뭐 이런 뭐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말도 아닌데 이런 얘기 저 안 하잖아요. 그냥 산업 얘기만 좀 하고 산업 얘기 잠깐 해볼까요? 오늘 지수 자체가 코스피가 0.1%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자, 코스닥은 조금
0.3%. 근데 양봉으로 끝났죠. 0.3인데 캔들은 양으로 끝났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종목을 돌아보면, 종목을 보면 한샘 보세요. 한샘 가잖아요. 이거 급등입니다. 급등. 이거 급등이에요, 여러분들. 자, 벌써 2배 올라갑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천만의 말씀. 더 올라갑니다. 이거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올라가니까 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샘. 여러분들 그거 못 봤어? 이거 기억 나지 않아? 저런 이 뒤에 있는 책장이요. 이거 한샘이에요, 여러분들. 한샘. 이 책장 제 뒤에 있는 그 배경이 책장이 한샘이라고. 내가 방송에서 한샘 물어본 사람이 있었죠. 한샘이 이거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뒤에 이거 한샘입니다 라고. 그리고 들고 계셔라. 근데 그분이 팔았어. 그분이 누구야? 코네님이셨죠. 기억 안 나? 자, 기억나신 분들만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얼마나 기억나는지. 뒤에 내가 제 책장 한샘이다. 나 저거 한샘 거다. 서울 모임에 오셔가지고 한샘을 팔았어. 자, 거봐. 기다리니까 여기 넘어가 버리잖아. 여기 내 10만원 간다 그랬거든 일단. 근데 10만원인가 9만원인가 팔았다고 하시더라고. 지금 11만 7,500원이요 이거 그냥 기다리면 됐는데 이 변동성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식 경력이 30년이었어요 그분이. 주식 경력이 30년이었어. 그치 유빈님? 실제로 봤잖아 서울에서. 내 방송 보고 있으려나? 코네님 요즘 안 보이는데? 안 보인지 꽤 됐어요. 주식 경력이 30년인 사람도 못 들고 간다니까. 내가 강남 농현동 한복판에서 내가 그랬잖아. 주식은 계속 들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어? 오늘 많은 거 배우고 간다. 잘 왔다고 생각한다. 정말 오늘 많은 거 배우고 갑니다. 근데 지금 안 계세요. 그분이 VIP 회원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30년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주식을 3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그 투자자의 자세, 철학이 구비되어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경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한낱 지나간 과거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30년 하는 사람보다 철학, 주식 이제 1년차, 2년차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이 수익이 더 많이 나죠. 그분들은 마이너스인데 우리 회원들은 수익이 막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잖아요. 누군가 어떤 분들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VIP 회원들은 다 거봐. 와, 나 진짜 부자 될 수 있구나. 그 확신이 생긴 거예요. 왜? 이번 폭락을 코로나의 어떤 폭락, 미중 무역전쟁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까지 2600에서 1400포인트, 1200포인트가 빠지는 1200포인트가 빠지는 그 상황을 견뎌냈다는 거죠. 견뎌낸 사람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인생이 우상향이 되는 거고 자산 증식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투자금 대비.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인해서 파산을 맞이했을 거죠. 그러니까 증시는 지금 물갈이가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못 느끼는 거지만 지금 동학개미 운동들이 누가 들어와요? 20, 30대가 들어오죠. 여러분들 40, 50대가 동학개미 운동들이 들어오는 그 기사 보셨습니까? 그 통계 내역 있어요? 없습니다. 다 20대, 30대들이 동학개미 운동, 학습 효과를 통해서 과거를 분석해서 폭락이 이후에는 폭등이 왔구나. 반등이 셌구나. 라는 것을 학습 효과 2008년도를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물갈이가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안타깝게도 40, 50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갈이가 돼버린 거예요.
정리 해고 당한 겁니다. 가진 거 다 뺏기고 공포의 매도를 친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미국 주식이냐 한국 주식이냐, 당연히 한국 주식을 해야죠. 미국 주식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한국 주식에 저는 비중을 한 9로 할 거예요. 미국 주식 한 1로 하고 9대 1 정도. 제가 만약에 제 포트폴리오를 짠다, 저는 뭐 한국 주식, 저는 미국 주식 안 하고, 미국 주식은 뭐 조금 하고 중국 주식의 비중을 저는 늘릴 거예요. 오히려. 왜? 글로벌에서 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펀드들, 내 말 듣고 중국 펀드 가입하신 분들 벌써 40% 이상 수익이 나 있죠. 그런다니까요. 정리식으로 했다면. 다 그게 방송 자료에 남아 있으니까요. 자, 어찌됐든 간에 한국 주식이 지금 가장 싸다. 10년간 박스피다. 그럼 10년간 박스피였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미국 주식이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그게 좋은지 알고 잡아요. 물론 가는 놈이 계속 가죠. 돈이라는 것은 싼 곳으로 몰립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증시를 움직이는 그 돈들 있죠. 그 막대한 돈들은 결국 싼 곳으로 간다. 자, 싼 곳으로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태국에도 가고요. 베트남에도 가고요. 인도에도 갔었죠. 그러니까 인도, 태국, 베트남 증시들이 동남아 그쪽이 확 올라왔죠. 한번. 인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고. 자, 지금 어떤가요? 비싸니까 거품 빠지죠. 자, 미국은 아직 거품이 안 빠집니다. 미국이니까 일단은. 근데 이런 비교를 많이 하지만 이때 당시 2002년도 기준 대한민국 지수는 4배가 올라갔는데 미국의 다우 지수는 2배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주식을 하시면 대중들의 심리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미국 주식 외치고 있죠. 꽤 됐죠. 자, 이제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테슬라가 폭등세로 올라오니까 또 테슬라 또 얘기합니다. 1,500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죠. 더 올라가더라도.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게 대중들의 심리를 읽어야 된다니까. 다수의 나 미국 주식 안 하면 나 소외당할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주식 하면 그런 사람들 100% 실패한다니까. 난 미국 주식 수익 나 있어. 수익 나 있지. 당연히 지수 가고 있는데 낙삭 치고 가고 있고. 지금 그리고 미국 양도세가 한 20% 나오죠. 20%. 여러분들 250만원 공제고, 만약에 수익이 1000만원이 나있다, 그럼 250만원은 공제가 되고 750만원에 대해서 양도세 한 20%에서 한 뭐 25% 가까이, 20%에서 25% 사이에 양도세를 부과할 거예요. 그거 보면은 사실 그런다니까. 물론 양도세 내고도 수익 먹으면 되는 거지만 경계를 해야 된다니까요. 경계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처음 맞기 전까지는. 이제 마이크 타이슨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국 주식 내에서도 산업을 잘 골라서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잘 골라서 잘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 싸요. 잡주만 고르지 않는다면. 심지어 테마주들 보세요. 대선 테마주들, 박원순이 저렇게 되고 난 뒤에 이재명 테마주가, 박원순 테마주가 죽어버리고 이재명 테마주 오늘 에이텍 상한가 쳐버리잖아. 이게 증시가 굉장히 냉정해요. 이게 주식이라는 거야. 진짜 냉정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코로나19에 대한 그 백신 개발도 결국에는 승자 독식. 무엇을 얘기하느냐. 수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백신 개발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성공을 해요. 그 중에 한 개 정도만 먼저 채택이 돼서 승자 독식을 해버립니다. 독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어떤 이슈로 인해서 바이오 종목을 지금 고른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그러니까 오로지 코로나 때문에 바이오 종목을 내가 지금 골라가지고 투자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 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한 그 회사가 코로나 백신이 가장 먼저 백신이 완료가 되면 초대박이 터지는데 어떤 한 군데에서 먼저 이렇게 됐다. 내가 1호가 아니다. 그러면은 개박살 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놓으세요. 1번. 내가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한테도 바이오 종목은 내가 정말 신중해서 주는 거거든. 이 바이오 종목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진짜 신중하게 주는 거야. 신중해, 신중. 개박살 날 수 있어요. 지금 수익 나 있으면 어지간하면 그 정리를 해라. 내가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얘기 많이 했으면 결국 4만원 넘어가잖아요. 결국 4만원 넘어갑니다. 이런 좋은 회사들은 올라가요. 이런 좋은 회사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은 JW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도 여기서 이렇게 쫙 치고 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쫙 치고 가잖아요. 휴젤 이런 종목들, 이런 거, 뭐 코미팜 이런 거, 대웅제약, 우루사 해가지고 여기서 추천 딱 줘가지고 그대로 가버리잖아요. 밀고 가버린다니까. 밀고. 자, 부광약품 이거 오래됐는데, 자, 부광약품도 여기서 얘기했죠. 부광약품 보세요. 부광약품 날라가잖아요. 계속 이런거. 자, 휴원스 최근에 분위기 좋죠. 이런거. 그 다음에 인터파크 홀딩스. 인터파크와 인터파크 홀딩스가 합병이 나옵니다. 7월 16일 정도 이제 나오죠. 인터파크가 이제 인터파크 홀딩스와 같이 합병을 통해서 인터파크 홀딩스의 사명이 바뀌죠. 인터파크라고. 자, 그러니까 이제 합병 이슈로 인해서 한번 급등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런다니까. 결국 싸면 올라가요. 싸면은 여기서 급등 나오고 치고 또 급등 나오죠. 여기서 또 급등 나오고. 자, 치고 또 나가죠. 이게. 자, 월봉입니다. 여기서 도대체 떨어질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안 그래요? 자, 인터파크예요. 인터파크도 똑같았어요. 자,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가 있는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일봉을 보면은 이것도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언급하고 난 뒤에 시간 2년, 3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가버립니다. 자, 휴메딕스 이런거 아까 휴원스 얘기했죠. 윤성태 부회장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VIP급이니까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거 조만간 32,900원 넘어가겠죠. 뭐 조정 왔다 갔다 하고 32,900원. 이거 추천주가 아니에요. 근데 결국 넘어간다. 결국은. 즉 산업들이 계속 바뀌어. 이 펜오션이 이렇게 지금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펜오션. 자, 조이시티 보세요. 자, 게임주 장난 없습니다. 자, 웹젠 게임주들 지금 장난 없거든요. 올라가는 게요. 그 다음 컨투스 가죠. 자, 넷마블 어마어마하죠. 오늘도 상승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이런거.
기지국 안테나 점유율 1위. 그 다음 서흥 엄청나죠. 자, 찍고 가잖아요. 찍고 갑니다. 찍고. 그 다음에 푸드나무.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요. 그 사이클과 순환매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엄청난 거야. 사람들이. 보면은 뭐 아이센스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 아이센스. 그 다음 NHN 한국사이버결제. 요거 대장입니다. 그 다음 HMM 이런 거. 자, 가죠? 또 가겠죠, 이런 거는. 그 다음 이 종목 사람들은 모릅니다. SK케미칼.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 SK케미칼을 이렇게 치고 가면은 이쪽 산업을 빨리 봐야 돼. 세윤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캠시스 이런 종목들 여전히 매력적이죠? 이런 거 가벼운 거 원하시면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 SPC 3립이죠. 이런 거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굴 파고 계속 내려가는 뭐 사람들이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요. 귀담아 듣지 말고 영원히 떨어지는 주식은 없어요. 물론 그 회사의 펀더멘탈을 알아야 되겠죠. 물론 SPC 3립 같은 경우에가 빵집 옛날에 이제 호빵 호빵 삼립식품 호빵이었는데, 자, 빵집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파리바게트가 상대적으로 열세에 빠진 거죠. 진입장벽이 낮고 요즘 동네 빵집들이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대부분 맛있어요. 동네 빵집이 빵값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과 반대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좀 풍부하신 분들은 대중과 반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행동으로 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게 진짜 힘들어. 말이 쉽지 그렇잖아요. 그냥 말이 쉬운 거지. 남들과 반대로 투자하고 소위 말해서 적자가 난 회사도 투자하기가 어려운 건데, 참고로 적자가 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런 회사를 매력적으로 봤습니다. 사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헝가리의 정설적인 투자자죠. 원래 자기 태어난 곳이 헝가리예요. 그 코스톨라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적자가 난 회사를 더욱더 매력적으로 본다. 왜? 만년 적자인 회사가 흑자로 딱 돌아섰을 때 주가의 탄력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3년 연속 적자, 4년 연속 적자, 2년 연속 적자, 이런 회사들이 흑자로 한번 딱 돌았으면 주가의 탄력적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진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파미셀이라는 겁니다. 파미셀이 이런 걸 봤을 때는, 자, 만년 적자였죠. 2015년도 영업 적자가 2015년도 마이너스 55억, 2016년도 마이너스 19억, 2017년도 마이너스 46억, 근데 18년도 흑자로 들어서고 19년도에 영업이익이 20억이 되니까 18년도 19년도 주가를 보면 2017년도를 딱 이렇게 보자면 2017년도는 적자 마이너스 46억이었죠. 자, 지나간 차트로 보면은 2017년도가 굉장히 암울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돼. 하려면. 그럼 남들은 여기서 손절할까 말까, 여기서 사가지고
이런 데서 사가지고 손절 칠까 말까 1년 2년 보유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심지어 여기서 사가지고 물리신 분들은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건데, 겸손은 뭐라 그래요? 겸손, 우리 VIP원들은 내가 여기서 잡아버리잖아. 나 이런 거 잡아버려. 자, 여러분들 계속 들고 갑시다. 병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자, 들고 갑시다. 삽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흑자에 딱 돌아서는 순간 초급등이 나와요. 초급등이. 여러분들 이해됐다? 자, 이해되셨으면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우리 시청자들은 이런 종목들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잠시만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테크윈이라는 이 종목이 지금 신고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요거 테크윈. 자, 이 종목이 어떤 겁니까? 자, 테크윈. 그러니까 제조 공정을 최종 검사하는 메모리 핸들러 부분의 1위 업체잖아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 핸들러, 메모리 핸들러가 무엇이냐? 반도체 칩의 어떤 그 검사 기기인 테스터로 이동시켜가지고 그거를 역할을 하는, 테스터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비가 바로 핸들러. 그 부분에서 1등. 반도체 업황. 공장 가동 100%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신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그렇죠. 9% 올라가고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들. 계속 실적이 우상향이잖아요. 2018년도 매출액이 1937억, 2019년도 1869억, 좀 내려왔지만 2020 올해 컨덴서스가 2448억입니다. 약 2500억 내려오죠. 내년에는 3000억이죠. 그 후년에는 거의 약 4000억이 기대가 되죠. 그럼 앞으로의 3년, 4년의 사이클을 볼 때는 이러한 회사들이 치고 간다는 거야. 근데 3년, 4년 뒤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먼저 미래의 가치를 현재에 반영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기업의 가치가 저 위에 있을 때 그 기업의 주당 가격과 결국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기업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그 기업의 현재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무엇인가?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오랫동안 이 회사와 5년 이상, 10년 이상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오랫동안 동업을 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가? 라는 것을 찾아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VIP 회원들에게 제가 이러한 종목들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죠. 자산 증식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사실 저와 우리 시청자들 간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보고 있거든요. 신뢰입니다. 아니 카카오 네이버가 이렇게 막 올라가가지고 신뢰가 생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의도가 있느냐, 정말 저 사람의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 아니면 틀린 얘기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가, 나쁜 의도가 있는가, 착한 의도가 있는가, 정말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즉 주식을 투자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단기 매매, 즉 도박을 보고 있는가. 우리 시청자들이 다른 곳에서 당하지 않으려면 차트를 보고 거래량 보고 이평선 보고 이런 기술적인 방송을 하는 방송들, 그 방송들을 찾아보고 하신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 소중한 돈을, 그 사람이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강원랜드 가서 카지노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다. 1번 나 아직 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됐다. 2번 한번 눌러보세요. 2번. 여러분들 소중한 돈을요, 기술적 분석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차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조지표, 이평선, 거래량, 수급 이런 걸로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소중한 돈을 그 사람이 가져가서 그걸로 카지노장 가서 베팅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지노 경력이 20년이든 30년이든 어떻게 돼요? 개털 나는 거죠.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종목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손절가 잡고 위에 갖고 뭐 바스코 매매, 돌파형, 상승 돌파형, 하락 돌파형, 쌍바닥, 삼중바닥, 짝꿍댕이 패턴, 종고점 돌파, 신고가, 52주 신고가, 이런 종목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세력들의 매주 종목, 이런 거 하면은 돼요? 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한번. 양정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뼈가 되는, 그리고 살이 붙는, 즉 여러분들 자산이 아시다시피 겸손은 자산 증식을 극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더 멀리 보고. 우리가 오늘만 살 거 아니잖아요. 내일도 있고요. 2020년도 있고 21년도 있고 22년도 있고 2030년도 있고 40년도 있어요. 자, 그 뒤로 계속 우리의 인생은 계속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 이렇게 100 이상까지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년의 앞으로의 50년 인생을 봤을 때 나는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 주기가, 제가 나이도 많지 않아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그건 아니지만 보세요. 0세부터 자 120세까지라고 칩시다. 저는 100세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120세 이상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 나이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나이가 이제 30의 여기가 이제 30입니다. 자 30에서 주식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 단면만 놓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게 한 5년 정도 주기가 되겠죠. 이게 한 35. 자 5년이죠.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해요. 5년도 아닙니다. 이 주식시장은 이런 게 변동성이 이렇게 있을 건데 그러다가 촥 이렇게 치고 갈 텐데 여기가 뭐 예를 들어 뭐 5,000% 복리로 이렇게 갈 텐데 나이는 한 여기서 60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너무 이 한 면만 보는 거야. 이 한 면만 딱 보는 거야. 주식시장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상의 그런 어떤 앞으로의 데이터가 나오고 계속 우상향이 나올 건데 올해 안 올라간다고, 이번 달 안 올라간다고, 다음 달 안 올라간다, 올해 내내 안 올라간다, 1년, 2년, 3년간 안 올라간다 해가지고 거기서 접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나는 주식의 소질이 아니구나. 아 나는 성향이 맞지 않구나. 자본주의를 거부한다는 거죠. 자본주의 나라에서 사는데 자본주의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노후 준비가 안 되거든요. 통계청에서 둘 중에 한 명, 2명 중에 한 명은 노인 빈곤층에 빠진다는 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특히 그런 사람과 관계된, 자본주의에 관계된
그런 발표가 나왔을 때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5억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년 뒤에 50억이 되고 10년 뒤에 파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1000만 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10년 뒤에 10억이 될 수도 있고요. 10년 뒤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완전히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 어차피 주식은 한강이다 하면서 한강뷰를 보면서 집에서 한강뷰를 보면서 와인 한 잔 마시는 그런 삶을 사느냐, 아니면 진짜 한강 가가지고 거시기 하느냐.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더라고. 그 말이 왜 나올까요? 그냥 웃기려고? 인생은 한강뷰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투자 철학이. 제가 너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결정이 나 있어요. 주식을 여러분들이 할까 말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핑크빛 희망을 가지고, 자 나는 해가지고 1000만 원을 가지고 5천만 원 불리고, 자 5천만 원 가지고 자 5억을 만들고, 5억을 가지고 50억 만들고, 50억이 100억 되고 200억 되고 400억 되고 800억 되고 1000억이 넘어가겠다. 이런 핑크빛 희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목표하는 금액은 다 다르니까. 누구는 10억, 누구는 30억, 누구는 100억, 누구는 300억. 다 다르죠. 누구는 원금 회복. 다 다릅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게 주식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99%는 주식은 사고 팔고 타이밍으로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에 대한 결과는 우리 시청자들이 잘 아실 겁니다. 박살 나는 거예요. 개박살 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번 코로나 폭락 와가지고 손절 쳐가지고 개박살 나는 사람들 많이 있었죠. 쓰드룩했습니다. 지금 우리 VIP 회원들은 모를 거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 여기 시청자들도 계속 사라 그랬어요. 계속 사라. 사야 된다. 주식은 마치 숨을 쉬는 것 마냥, 밥을 우리가 먹는 것 마냥 꾸준하게 먹어야 된다. 꾸준하게 사야 된다. 주식은 계속 사서 보유하는 거다. 파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사서 모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청자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물론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존에 계신 시청자들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폭락을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폭등이 오겠죠. 여기 폭등이 오겠죠. 자, 여기 이제 그대로입니다. 내려오든지 올라가든지 어딜까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상향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다시 한번 혹시나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왔을 때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셔라.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를 우상향이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이 아래는 항상 기회였다는 거예요. 여기는 항상 기회입니다. 앞으로 여기가 왔을 때는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700에도 사고 1800에도 사고 2000에도 사고 2250에도 사고, 이게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지수가 가죠. 그러면은 2300도 가고 400도 가고 2500도 가고 2600도 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럼 2500에도 주식을 사야 되고 2000포인트도 사고 1000포인트에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이런 거 사라는 얘기도 아닌데 이지케어텍 이런 종목들도 바닥 찍고 가잖아요. 이런 게 이게 돌아서거든요. 겸손한 해피님 별풍선 94개 감사합니다. 해피님 겸손개 94개 감사합니다. 주식이 장난이야. 감사합니다. 짱짱짱. 네.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N자 여러분들 뭐 기술적 그런 거 있잖아요.
N자로 간다. 그럼 이게 적고 N자로 갔을 때 여기까지는 일단은 가겠죠. 25,000원은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거 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25,000원은 터치가 가능하겠구나. 25,000원은 넘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 회사의 퍼포먼스가 좋다고 생각이 된다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대주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대주주 보면 깜짝 놀랄걸요. 서울대학교 병원. 그겁니다. 그럼 실적을 보면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되잖아요. 이젠 턴 어라운드가 기대가 되잖아요. 1분기 실적 적자 나왔죠? 적자 폭을 이미 여기서 1분기 실적 적자는 이미 여기서 다 반영을 했어요. 주식은 미리 선반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떨어진 부분이고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니까 이제는 앞으로 실적이 돌아서겠다, 흑자 전환이 될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대면 의료 서비스라든지 어떤 환자 서비스라든지 병실이라든지 어떤 백신 신약 개발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헬스케어 쪽에서 각광을 받기 때문에 지금 산업 자체가, 그래서 이지케어텍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들을 선취매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찾아내가지고 여기서 산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취매예요. 다시 이게 떨어지면 땡큐죠. 여길 깨고 간다면. 뭔가 지지와 저항, 돌파와 고점, 그거를 논할 때는 반대로 하는 겁니다. 모든 차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지가 되죠. 자, 기술적 분석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런 거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다 마스터 했잖아, 겸손은. 여기 보면은 지지잖아, 지지. 자, 지지하고 돌파가 나오죠. 정고점 돌파. 지지 돌파가 나왔을 때는 계속 끌고 가느냐 분할 매도하느냐. 경선은 끌고 가죠. 그런데 여기서 또 여기 지지를 해. 지지를 예상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사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오히려 여기서 지지가 아니라 여기를 깨고 내려왔을 때 이때 잡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남들과 반대로 해야 될 수 있어야 된다. 기술적 분석을 할 때도 짝꿍댕이 다중바닥을 찍을 때 여기 보세요. 예측을 하지 마라. 여기 찍었죠. 올라옵니다. 근데 또 여기 쌍바닥 찍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기업의 펀더멘탈 쌍바닥을 찍어야 이렇게 올라간다. 또는 짝꿍댕이 패턴 N자 패턴으로 가야지 간다. 그럼 여기를 노리고 있다가 이걸 다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가는 것을. 그러니까 차트는 차트일 뿐이다. 차트가 주가 될 수가 없다. 차트로 얘기해가지고 차트로 시작해서 차트로 끝나고 계속 차트 얘기해가지고 이탈하면 매도 손절, 그런 방송은 제발 좀 믿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당한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 것 같았으면 다 벌었지. 이거 초등학생들도 사실 앉혀놓고 하면 5학년 6학년 애들, 중학교 1, 2, 3학년 애들 앉혀놓고 내가 이거 교육시키면은 다 돼. 1, 2년만 하잖아? 다 마스터해. 이거는.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근데 이 철학적인 주식에 대한 가치. 양밑줄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양정님 10개 감사합니다. 철학에 대해서는 이 철학, 주식의 철학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1년 2년 돼가지고 될 것 같았으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부자가 되겠다, 부자 될 생각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1년이고 누구는 6개월이고 누구는 3개월이고 누구는 3년이고 누구는 30년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10년이 걸리고 누구는 1년이 걸리고요. 누구는 한 달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만에 됩니다. 하루 만에 그냥 저 겸손히 시키는 대로 할게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그냥 겸손히 시키는 대로만 할게요. 그래. 그냥 다 내려놓고, 아니면 완전 생초보.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된 사람의 조언을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요. 내가 제일 답답한 거야. 사람이 살면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페라리를 타고 싶고 아파트 30억에 살고 싶으면 아파트 30억에 살고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파트가 문제가 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산이 30억도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조언 들어봐야 무슨 조언이 필요하겠습니까? 겸손히 제가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돈이 있을까요? 돈 없습니다. 무슨 공무원이 돈이 있습니까? 월급 받는데. 그러니까 제가 까는 거예요. 자신 있게. 아니 30억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30억 벌고 싶죠? 그럼 30억이 있는 사람, 50억이 있는 사람, 100억이 있는 사람, 하다못해 긍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한테 조언을 받아야 되는데, 뭐 쥐뿔도 없는 월급 받는 어디 증권사 차장 부장 그런 애들, 그런 사람들 받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진짜 나 싫어하겠다, 상관없어, 나 증권사에 입사할 생각도 없으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보세요. 1번. 그게 상대가 여러분들 부모님이라도 걸러야 돼요. 어? 걸러야 된다고. 무슨 직장 선배 얘기 말을 들어요. 뭐 그 사람 순자산은 뭐 50억 있나? 100억 있어? 300억 있어? 뭐 3천억 있나? 나 진짜 어이가, 와, 나 진짜. 야, 페라리는 불편하고 보험비도 많이 나오고, 야 저거 막 까. 야 람보르기니 뭐, 야 저게 연비가 뭐 리터당 3kg, 2kg, 3kg가 한다더라. 야 바닥에다가 1,000원짜리 막 뿌리고 다닌다. 그럼 약간 좀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 말을 들을 필요가 없지. 야 람보르기니 페라리 산 사람들이 그거 생각 안 하고 샀겠냐. 근데 까는 거야. 벤츠 BMW 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벤츠 BMW 까. 시승해가지고 고속도로 나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시승한 것도 아니고 2시간 3시간도 짧은데. 그러니까 소나타 타다가 BMW 한 그거 타봐요 한번. 5시리즈. 아씨 이러니까 카푸어들이 많구나 느낀다니까. 아 나도 한번 지를까? 진짜 그래 타보면. 그러니까 카푸어들이 많지. 아니 소나타 그랜저 살려고 했는데 그랜저에서 한 1,000만원, 아니 2,000만원만 좀 할부 땡기면 5시리즈 산다는 거야. 520D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그냥 뭐 시승해볼까? 공짜니까 시승은. 시승 딱 해봐. 일단 차가 딱 멋있어. 멋있잖아 벤츠 BMW. 또 타봐. 어? 씨 뭐야 이거. 그런다니까. 아 이래서 벤츠 BMW 하는 거구나. 야 우리 시청자들은 벤츠 BMW 매장을 가면 안 돼. 가면은 사버려. 살 가능성이 높아. 특히 우리 VIP 회원들 돈 좀 벌었다고 차 질러버리면 안 돼요. 진짜로. 뭐 5천만원 땡겼다고 1억 땡겼다고 차 함부로 지르면 그냥 나가리 되는 거거든. 그걸 이제 5천만원을 가지고 내가 5억을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5천만원 가지고 그냥 뭐 하나 사겠다 해버리면 그런단 말이야. 물론 5억 번 사람이 5천만원짜리 차 사도 괜찮아. 겸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조언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런 조언을 바랬어요. 겸손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겸손님 제 아는 지인이 이거 이렇게 하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겸손님 제 무슨 누가 이렇게 하라는데 이게 맞아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특히 VIP 회원들이. 제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 항상 똑같아요. 그 사람 부자냐고. 그 사람 내일 출근 안 해도 되는 사람이냐고. 제가 물어봅니다. 자, 내일 그 사람은 내일 직장 그만둬도 되는 사람인가? 물어봐요. 그럼 아니요 그래. 100에 100명은 아니요 그런다니까. 그런데 그걸 왜 듣고 있냐고. 나 같으면은 바로 차단이야 차단. 가족 아니면 차단이라고. 지인이면
무슨 조언이야. 여러분들 발목을 잡으려고 해.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거야. 여기 부의 본능을 보면은 어? 자, 봐. 여기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봐야 돼. 부자는 본능을 통제하고 빈자는 볶는 대로 산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는 것,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여러분들 잘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 발목 잡는다. 차단이지 바로. 엄마 아빠도 한 3년 5년 연락 안 해도요. 엄마 나 성공하고 올게. 아빠 나 성공하고 올게. 그러고 나서 5년 뒤에 연락해도 부모와 자식 간에 그건 안 갈라져요. 어지간해서는. 그렇잖아. 가족이라는 것은. 친구가 뭔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 노후 준비해 줍니까? 좋은 내용들이 있어. 여기서 보면. 무리짓는 본능을 극복하고 외로운 늑대가 되어라. 부자는 외로운 늑대, 빈자는 무리짓는 양떼. 아, 슈퍼카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제로 100 3초짜리 타면 되죠.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제로 100 3초면 911 사면 되겠네. 포르쉐. 그 뭐 2억 초반이면 사니까. 그 워렌 퍼핏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영어 할 줄 아십니까? 야, 이런 거. 돈은 왜 나만 피해갈까?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아니, 간절히 칼막하고 소원한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해보고 부동산 투자도 해본다. 효험이 있다는 재테크 도사를 찾아가서 찍어달라고 해본다. 그런데도 어떻게 된 건지 재테크만 하면 판판이 깨진다. 만지는 족족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가 되기를 꿈꾸지만 결과는 어찌된 셈인지 만지기만 하면 돌로 변하는 마이돌이다. 목표는 언제나 대박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살이 낀다. 실패한다는 거죠. 돈은 왜 나만 피해갈까? 왜 내가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를까? 나 말고 돈 버는 사람은 분명히 따로 있는 것 같아. 나는 왜 쪽방만 찰까? 나는 돈 모으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돈 복이 없을까?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져봤을 것이다. 그렇지,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파는 종목 겁나게 잘 가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두루두루두루 내 주변에 부자가 없다면 조언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책도 아무 책이나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책을 함부로 추천해주지 않아요. 본인이 이런 건 노력해봐야 돼. 근데 겸손은 얘기하잖아. 이런 거. 이런 거라든지. 여기 책장에는 그 책이 없네.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책이잖아요. 철학, 어떤 주식 철학의 기본이 되는 책. 사실 처음과 시작과 과정, 결과가 다 여기에 남아있어요.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누군가가 당신의 노후를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영원히 일해야 할 것이다. 워렌 버핏. 부자가 되고 싶어 해야 부자가 된다. 부자처럼 보이려고 가난해지지 마라. 부자처럼 보이는 거죠. 벤츠, BMW 타고 다니고 너 또 할부로. 원금 보장인 늪에서 벗어나 복리를 친구로 삼아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이거 내가 하는 얘기인데 이거 5년 전에 내가 먼저 얘기한 건데 이거 매스컴에서.
이거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 이거는. 내가 5년, 6년, 7년 전에 얘기한 건데. 야, 여기 있네.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의 특징. 도덕성, 근면성이 뛰어남, 사교성이 좋음, 호기심이 많음, 투자를 함, 사고방식이 긍정적임. 누구 생각나지 않아? 여기 있잖아, 여기. 사교육비 지출에는 대가가 따른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꼴찌. 이런 거 좋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여기. 뭐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최근 미국에서 큰 부자들을 인터뷰하며 그들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들에게선 네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도덕성이 높았다. 부자와 도덕성은 큰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개연성을 발견할 수 있다. 도덕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일하거나 사업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둘째, 호기심이 많다. 그들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즐겼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녔다. 셋째, 중고등학교 시절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었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질서와 돈의 흐름을 익혔다. 적게나마 돈을 경험해본 것은 나중에 큰 돈을 움직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제가 중학생 때 그 짜장면집, 중국집이라 그러잖아요. 그 중화요리집 뭐라 그래야 돼? 중국집. 거기 제가 전단 날렸거든요. 전단 날랐어요. 전단. 넷째,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해왔다. 조금씩이라도 오랫동안 투자해본 경험으로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깨달은 것이다. 겸손히 21살 때부터 주식을 했잖아.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준비 방법이 모른다. 필요성이 인식이 안 된다. 갑작스런 은퇴, 주택 마련, 자녀에게 위탁, 생활비, 자녀 교육자금, 결혼자금이 65.4%로 가장 높네. 이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한국 48.6%, 일본 19%, 프랑스 5%, 독일 10%, 미국 14%, 영국 8%, OECD 평균 12.4%인데 우리나라가 48.6%로 일본과 더블 스코어가 넘어갑니다. 여기 방송 보신 분들 중에 둘 중에 한 명은 노인 빈곤인데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물론 우리 시청자들이 그런 게 아니겠죠. 우리 시청자들은 잘 할 거니까. 겸손한테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노후 준비가 되죠.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형님, 국내 상장된 중국 회사들 신뢰를 못 주는 게 현실인데요. 미국도 역시 중국 기업 나스닥 상장 안 시키겠다고 발표했고요. 중국 내에서 그만큼 중국 회사들 장난 안 치나요? 장난치죠. 근데 걔네들은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중국 회사들을 뭐 퇴출시키겠다 막 그렇게 겁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중국 주식들 있죠. 중국 주식들. 그러니까 뭐 GRT 뭐 이런 거. GRT, 골든 센츄리, 헝성그룹 뭐 이런 게 이제 로스웰 이런 거요. 중국 주식이잖아요. 이런 거. 사실 이 재물을 믿을 수가 없죠. 중국 주식은 많이 상장 폐지가 당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그 관련법이 약해서 그렇죠. 근데 중국 내에서 만약에 장난질 한다. 바로 그냥 뭐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져요. 쥐도새도 모르게 중국에서는 없어집니다. 그 장난질 하다가는. 우리나라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냥 쫓아내버리거든. 우리나라도 그냥 쫓아내. 그냥 상장 폐지 그냥 형식적으로 끝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중국 주식을 상장시켜주는 그 금감원, 이 새끼들이 금감원이 다른 거를 조사할 게 아니라 금감원이 나는 적폐라고 보거든. 왜 이런 회사들을 상장시켜줘가지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들이 왜 여기는 거야?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차이나 그레이트도 상장 폐지 맞았죠. SNC 엔진그룹 이런 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세상에나 이거 봐. 3,000원 4,000원 했던 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는 이 금감원 얘네들을 한번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금감원이 금감원 일을 못 하잖아요. 사실 한국거래소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상장을 시켜주는, 결국 최종 관리는 금감원에서 하는 건데 이거를 상장시켜줬다는 것 자체가 정말 능력이 딸리는 애들이 철밥통에 있는 거다. 이런 애들을 얼른 잘라내야 된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1번 한번 눌러서 1번. 세상에나 이런 거를 이제 왈리, 차이나 그레이트, 그 다음에 뭐 또 뭐야 위노바, 뭐 이제 고섬, 또 뭐 있어, 또 중국 원양자원. 그러니까 이런 기울어진 이거를 양도세를 매기려고 하지 말고, 매기는 건 좋아.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세금이 있다. 맞는 말이야. 그래, 참 잘했다. 근데 이 기울어진 것을 바로 잡고 양도세를 매겨야지. 여러분들 생각해봐. 1년에 비과세를 2천만 원까지 해준대. 그럼 1년에 3천만 원을 벌면 2천만 원은 비과세 공제해주고 1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세 20%를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매기겠다. 그럼 1천만 원을 내가 3천만 원을 벌었으면 1천만 원에 대한 20%를 떼면 200만 원을 세금을 낸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개인들이 야 1년에 주식을 2천만 원 이상 번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거지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봐. 주식을 하려고 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년에 2천만 원씩만 벌려고 할까요? 아니잖아요. 주식을 하다 보면 1년에 3천만 원도 벌고 3천만 원도 손실 나고 1천만 원도 벌고 1천만 원도 손실 나고 5천만 원도 벌고 5천만 원도 손실 나요. 여러분들 주식하는데 1년에 2천만 원씩만 계속 벌 거예요? 1년에 1억, 2억, 3억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억, 20억, 30억도 벌어야 되잖아요. 너무 단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우리나라 큰 손들 있죠. 소위 말해서 제 주변 지인들도 그러는데, 슈퍼개미라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자금력이 크신 분들은 빠져나가죠. 왜? 우리나라도 똑같이 25%. 3억 초과분에 대해서 3억 이익이 나면 25% 내. 그럼 미국도 그렇게 내거든요. 미국도 20% 정도 내거든요, 양도세를.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차피 똑같은 주식이면 배당도 미국이 많이 주고 주주 환원 정책도 미국이 좋은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가죠. 그럼 그 사람들을 이렇게 떠나면은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 주식으로 가죠. 그 사람들이 떠나면은 이제 서민들은 정신승리하는 거지. 근데 그게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와?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야. 그 대가가 커요. 증시가 탄력성이 안 붙거든. 우리나라 매력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코스피를 4,000포인트 올려놓고 6,000포인트 올려놓고 그때 때리던지. 차라리 뭐 PBR 다른 나라 국가도, 대만, 우리나라보다도 못한 그 대만도 PBR이 3배 4배 가는데 우리나라는 PBR 뭐 2배도 아니라 뭐 0.9예요. 0.9, 0.8, 0.9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다 대고 물론 2023년에 양도세 그걸 부과를 한다고 하지만 그 피해는 누가 갈까? 서민들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서민들이 금융 지식에
문외한이면 그냥 정신승리하고 끝나요. 그래놓고 막 캑캑거리고 내일 출근해가지고 또 막 남 밑에서 겁나게 일하고 나이 50, 60 먹고 평생 남 밑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콩고물 떨어질 데 있나? 무료 급식소 찾아다니고.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요. 부자들이 낸 세금을 아래 하위 그 소득원들에게 다 나눠지는데 부자들의 세금이 그쪽에서 안 거치고 저쪽으로 간다면, 그리고 편법이 일어난다니까. 편법. 자, 개인당 3억, 그러니까 개인당 2천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나옵니까? 뭐 바로 답 나오죠. 뭐 4인 가족, 친척들까지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친척들 뭐 계좌 다 파가지고 거기다 n분의 1로 돌려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야. 나 말고 우리 가족 친척 해가지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 있어. 자, 8인이야, 8인.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뭐 언니, 동생, 오빠 뭐 해서 뭐 아들, 뭐 딸 돌려버려. 여기다가 계좌를 이렇게 돌려버린다니까. 이런 식으로. 뭐 멍청한 거야. 나는 이거 홍남기 개새끼 이거. 그러니까 그 진짜 정부에서 이거를 다 알고 만드는 거지 않느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군가들은.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이걸 생각을 못한 것 같아.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많은 그 큰손들의 그 떠남, 그럼 많은 해외 투자 자본들도 결국 양도세를 똑같이 매기니까 뭐 기관이라든지 특히 기관들 해외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연기금이 해외로 간다 그러지. 더욱더. 그럼 연기금이 해외 투자해. 수익률이 낮아. 국회에서는 은퇴자금, 퇴직자금 300조에서 400조 가량을 주식시장에 투입을 하려고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인데 그것도 막힐 확률이 높지.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봐? 고스란히 서민들, 즉 국민들이 피해를 봐버리죠. 멍청한 것 같아. 하는 거 보면은 그걸 몰라요. 국회의원들에게, 저도 국회의원 얘기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투자클럽 가입제가 네, 승인 네, 해드렸습니다. 경성투자클럽 네, 그거 잘 보시고요. 야, 국회의원들한테도 물어보면은 몰라요. 뭔지도. 뭐 이 사람들이 뭘 그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판사 검사도 모르는데. 판사 검사 한의사 내 주변 사람들 이거 물어보잖아. 뭔지도 몰라. 진짜라니까. 어떤 한의사 지인은 나 주식하면 안 돼. 나 주식하면 안 돼. 저기 부산에서 크게 하고 있거든요. 개원해가지고. 딱 말하면 부산 사람들 아마 알걸. 겁나 큰데야 거기. 그 사람 방송에도 많이 나와. 막 아침마당에도 나오고. 막 거기서 침 놓는데 손 떨린다고 못 놓는데 침을. 그래요 여러분들. 그럼 무지한 주식에 신경을 쓰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검사 변호사는 마찬가지. 심지어 대학 교수, 경제학과 교수가 주식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 야, 저 사람 서울대 나왔어. 야, 저 사람 연대 나왔어. 야, 저 사람 카이스트야. 그냥 그걸로 그 사람의 딱 그거를 봐버려요. 그냥 딱 결정짓니다. 잘한 것 같아요. 대학 교수들이, 야, 대학 교수들이 지금 한 1,000억 넘게 있어야지. 1조 있고. 야, 이거를 우리 시청자들은 물론 안 그럴 거예요. 시청자들은 1년에 내가 2천만 원을 못 번다. 2천만 원 이상 못 번다. 주식하는 사람이 1년에 2천만 원 이상을 벌 생각이 없으면 뭡니까 그거? 나는 딱 2천만 원만 벌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1년에 20만 원도 못 봅니다.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오히려 가지고는 2천만 원 다 토해내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레벨도 1, 2 우리가 게임을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레벨 어디 그 리니지 할 때 레벨 1, 2, 3, 4, 5, 6 이렇게 올라가잖아. 자, 레벨 5짜리가 고블린 잡고 있어. 자, 그리고 레벨이 6으로 올라갔어. 자, 레이드 뛰겠대. 장비 다 맞추고 레벨 6짜리가 뭐 돛을 다 변신해가지고 막 간다는 거야. 야, 썰어지냐 이게? 다 삑살이 나는데? 게임 해보신 분은 알아. 레벨 5짜리 6짜리 레벨 6이 고블린 잡아가지고 레벨 5에서 6이 딱 됐어. 레벨 막 80짜리 노는 곳에서 자기도 끼어달라고 자기 장비 된다고 끼어달라고 가다가 어떻게 돼? 그냥 한 방에 끝나잖아. 그게 그거라니까.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결국 돌고 돌아. 주식을 처음 배울 때 그냥 느낌으로 매매, 그냥 촉으로 매매하고 무슨 뭐 그냥 종목 보고 뭐 매매하고 그래요. 사고 팔고. 그러다가 이제 된통 깨지고 그 다음부터 차트를 봐요. 한 3년 5년간 3년간 또는 5년간 차트를 봅니다. 그 이상 동안. 어떤 사람 뭐 10년 20년 지금까지도 차트 보는 사람이 있어. 부자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봐요. 그걸 실패해. 자, 그럼 이제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는 거야. 기본적 분석으로. 기술적 분석 배워가지고 실패해서 기본적 분석. 야, 이제 펀더멘탈 보고 하는 거구나. 근데 수익이 안 나. 왜 안 날까? 바로 가치 투자의 철학이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고 지나서 10년, 20년 동안 시행착오 겪고 뒤에 딱 돌아보니까 내가 10,000원에 사가지고 8,000원 손절하고 10,000원에 사가지고 5,000원에 손절한 종목이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가 있다는 거죠. 만원짜리가 10만원도 가 있고 50만원도 가 있고 100만원도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들 쓰도록 하죠.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 보세요. 그냥 막말로 만원, 2만원짜리가 이렇게 가잖아요. 100만원. 2만원짜리가 100만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20년 동안 50배 가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럼 이런 사람들이 그래. 야, 내가 20년 전에 LG생활건강을 봤는데 내가 항상 그래. 그런 사람들 나한테 제발 전화해가지고 꼭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안 한다고. 과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 제가요 삼성전자 2만원 할 때 봤는데요, 15,000원 할 때 봤는데요, 경선님 제가 SM을 2,000원 할 때 봤어요. 경선님 제가 뭐 SM을요 2,000원에 봤는데 저게 저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그래서 뭐 하겠다고 말겠다고. 나는 20, 30대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 방송에서 장난치지 말라는 거야. 그 자세 자체가 썩었는데 어떻게 투자 철학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썩어 있는데 썩어내는 것을 도려내가지고 빼야지. 먼저. 그러니까 내가 팩폭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팩터 폭행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거기 썩어 있는데 썩은 것은 치료가 안 돼. 도려내가지고 그 고통을 줘서 그거를 빼내야지. 아니면 마취시키든지. 내가 마취시키잖아? 빼내려고 하잖아? 도망가.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 그거야. 헬조선, 소확행 이런 거. 여기 50대 분들 안 그래요? (50대들이) 타자가 느려가지고 안 칠까? 물론 그런 것도 좀 있어. 귀찮아가지고. 근데 쓸말 안 쓸말 가려서 해요. 40대부터는. 30대 중반만 넘어가더라도 그래.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꼭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야 되는 애들이 있어.
자기가 좀 잘 나간다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어디 어디 대표라고. 이번 달 사업해가지고 1,000만 원 벌었어. 자, 다음 달도 1,000만 원 버네.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벌 거라고 생각을 해. 10년, 20년 이상 동안. 그게 착각이죠.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라.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된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아. 주식이 언제 가장 위험하느냐? 수익이 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그리고 그 수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때가 제일 위험해.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주식은요, 떨어질 때가 위험할 때가 아니에요. 올라갈 때가 위험할 때예요. 왜? 겸손하지 못하거든.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내가 여기에 재능이 엄청난 줄 알아. 그래서 어떤 미친놈은 전업투자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때려치고 전업투자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무리해서 이렇게 하고 자랑하고 다녀요. 조용히 혼자 쓸어 담는 거야. 조용히. 내가 그렇게 하다가 무너진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여기 봐. 물론 내 열혈 팬들이, 열혈이 별풍선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 먹으면 들어오고 해요. 솔직히 겸손이 좋다면. 아이고, 녹화방송 주도님, 개당님, 네, 덩덩님, 핑퐁님, 크로우님, 수돗물님, 파미님, 동키님, 소리아빠님, 페리스님, 네, 모두 감사합니다. 여기 열혈 보면 내가 그러잖아. 이 열혈 중에 한 7명 빼고는 다 끝났어요. 여기 보죠. 자, 해피님 하나, 해피님부터 하나,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빼고는 다 전멸입니다. 7명 빼고요. 열혈 중에 20명 중에 7명만 살아남았고, 나머지 13명은 작살 났습니다. 개박살 났어요. 인생 현실로 가는 거야. 그런다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 공개방송 명단 이런 거 보면, 제가 이거 수정도 안 했는데, 얘 보세요. 2019년도 3월 25일부터 4월 시청자 명단이 여기 있어요. 여기 좀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키워보면, 전체 92명, 실종 43명, 생존 49명, 생존율 53%. 53%인데 이거 더 낮아졌어. 내가 지금 이거 안 했거든. 그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안 했어요. 안 했어. 이거 다시 이거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했어. 귀찮아서. 아, 여기 없잖아. 도깨미님도 여기 안 보이잖아. 그치? 아, 덩스님이 잘 터져요님. 이게 없거든. 왜 안 써져? 세은님 실종이었는데 세은님 생존됐네. 야, 이거 안 보인다. 이거 안 보여. 안 보여. 몇 명 안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다니까요. 신기하죠? 이거 진짜 무서운 건데. 진짜 무서운 거야, 저게.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거든.
근데 사람들이 계속 바뀐다. 항상 시청자, 생방송 시청자 수가 40명, 50명 왔다 갔다 해. 항상 그랬어. 좀 없을 때는 한 30명대.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지난 수년 동안 계속. 아, 세연님, 그쵸? 실종 아니죠, 세연님. 자,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지. 야, CJ 제일제당 봐, 이게. 와, 이런다니까. 내 생각 많이 날 텐데. CJ 제일제당. 결국 다 가요, 다 가. 결국은. 지금은 한국 주식을 많이 사야 돼,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박스피를 기록했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게 엄청 크게 올라가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닥치고 뭐 미국 주식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냥 어떤 논리도 없이 그냥 뭐 미국 주식이다, 그냥 안전하다 해가지고 미국 주식 한번 개 박살 나봐야 사람들이 그때서야 야, 씨, 진짜 뭐 됐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박살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러잖아. 처음 맞기 전까지는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버블이 많이 끼면 낄수록 버블인 줄 몰라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들은 듣지 않아. 옛날에도 그랬어.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듣지 않는다니까. 버블 터져봐야지. 한번 급락 맞아봐야지 안다니까. 존버가 안 돼. 말이 존버지. 미국 주식 얼마나 잘한다고. 크리스마스 금방 오죠. 8, 9, 10, 11, 12 5달 남았네요. 야, 겨울이 5달 남았다고. 아마 올해 서울 모임은 못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야 돼. 그냥 완전 괜히 모임했다가 모임을 하더라도 소수만 해야 될 것 같아. 소수 모임 하더라도요. 그리고 제가 조만간 단톡방 좀 이렇게 좀 개편을 좀 할 거예요. 단톡방을. 이제 대부분 또 1년 이제 넘어가신 분들이 있죠. 제가 개편할 겁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는데 새로 들어오려고 하신 분들은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금액이고 뭐고 간에 아무나 못 들어와. 이제 단톡방은. 질문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달 월급 받으시죠? 자, 이번 달 월급 존리 대표가 그분이 국회로 안 가죠. 100% 안 가요. 절대 안 갈 겁니다. 그거 자리 딱 마련해 준다고 하더라도 안 가요. 그분은. 내가 알거든. 우리 시청자들 이번 달 월급 받으시면 주식 또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떼어가지고 월급에서 먼저 떼어서 주식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이번 달 아직 다 월급 받기 전이죠. 빨리 받으신 분들은 한 10일날 받으실 건데 보통 한 20일 전후로 받잖아요. 20일 전후.
주식 사세요. 폭락이 나오든 폭등이 나오든 상승이든 하락이든 사야 됩니다. 재지 말고.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VIP 연락 주시면 아시다시피 겸손히 자산 증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된 게 아니라 우리 회원들이 너무 많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종목들 선별해가지고 드릴 거니까 저랑 같이 우리가 같이 함께 성장하신 분들은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도 시장 상황은 나스닥이 좀 이렇게 살짝 밀렸지만 뭐 어저께 밀렸죠. 밀렸지만요. 내일은 괜찮아요. 내일 뭐 떨어져 봐야 뭐 많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내일 괜찮으니까 걱정 마시고 본업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도 오늘과 같은 그런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또 방송에 뵙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주식 걱정 하지 마시고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떨어지면 기회니까요. 네, 올라가면은 가지고 있는 물량 그렇게 수익 내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